국내 자료 다 있다는데 이거? 내 흑역사 장난 아닌데 이거? 근데 왁구님 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해.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모있는 IT 소식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구독! 오늘의 주제, 국내 1세대 SNS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싸이월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2020년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된 싸이월드, 그리고 올 초부터 싸이월드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는 있는데 2021년 7월 현재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싸이월드가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1세대 SNS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싸이월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익숙한 Z세대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국내에도 토종 SNS 1세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9년 9월 1일에 설립된 싸이월드인데요. 사용자 개인별로 자신만의 미니 홈피를 만들 수 있었고, 이 미니 홈피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서로 일촌을 맺는 것이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미니 홈피에는 다이어리, 사진, 동영상과 같이 자신이 올리고 싶은 내용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내 미니 홈피에 놀러오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미니룸 기능도 있었는데요. 조그만 창 안에 보여지는 이 미니룸은 나만의 소중한 온라인방 같은 느낌이 있었죠. 가구도 놓고 TV도 놓고 애완동물도 키우고 사용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다양한 아이템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홈피를 더 돋보이게 할 각양각색의 스킨과 내가 좋아하는 배경음악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도토리를 결제해야 했습니다. 도토리는 싸이월드만의 선불 충전식 전자화폐로 도토리는 한 개당 100원의 값어치를 했습니다. 일주일짜리 미니홈피 스킨이 도토리 15개, 배경음악은 한 곡당 5개, 미니룸에서 모던 책상 세트가 5개였으니 대충 이런 미니홈피 하나 꾸미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을 꾸미게 해주는 각종 아이템이라는 수익 모델을 통해 2000년대 싸이월드가 도토리로 벌어들인 수익만 하루 3억 원, 연매출 1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싸이월드. 2009년 기준 싸이월드의 누적 회원수는 3,600만 명, 서비스 종료 전까지 쌓인 사진은 170억 장, 음원 mp3 파일은 5억 3천만 개, 영상은 1억 5천만 편에 달했는데요. 싸이월드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가 늘고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람들이 미니홈피에 자신들의 추억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성공의 한 요인이죠. 또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미니홈피를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사용자의 취향을 저격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제일 먼저 하는 이 한국인의 습성을 잘 캐치한 거죠. 2009년 당시 가입자만 3,200만 명, 당시 인구수가 4,900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PC를 쓰는 전 국민이 싸이월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싸이월드가 전 국민에게 유행하자 당시 대기업에서는 업무 시간 중 싸이지를 금지한다며 사내 인터넷망에 싸이월드를 접속 금지 사이트로 지정해 놓기도 했고요. CNN에서는 아시아 지역 앵커가 앞서가는 한국의 IT 문화라며 직접 싸이월드 관계자를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2000년대 초 싸이월드의 성공 사례를 배우러 직접 한국에 방문한 적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던 싸이월드는 2011년 국내 SNS 시장 점유율이 무려 59.1%를 달성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싸이하니? 라고 물어보고 서로 일촌을 맺는 것이 국룰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새롭게 접어든 모바일 시대, 이때부터 싸이월드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 2012년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더욱더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싸이월드만 사업이 쏙 분사되며 유저 이탈이 더 가속화되었고, 이듬해인 2015년 국내 SNS 시장에서 싸이월드는 시장 점유율이 2.4%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죠. 싸이월드가 이렇게 극적인 몰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 SNS 회사들은 발빠르게 모바일에 최적화된 앱을 내놓았죠. 그러나 PC 기반이었던 싸이월드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였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다른 SNS들에 비하면 싸이월드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고 놀 수 있는 SNS가 아니라 집에서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으로 점차 옮겨갔습니다. 물론 싸이월드도 모바일 환경에 대응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2011년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다운로드 수도 단기간에 1000만 건을 돌파했었는데요. 하지만 PC로 접속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모바일로 100% 구현되지 않았고 기존 싸이월드만의 감성을 살리지 못한 UI는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실망감을 주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모바일로 접속하면 친구들이 노는 곳에 나도 같이 놀러 간 느낌이라면 싸이월드는 내 집 잘 있나? 약간 가정용 CCTV를 켠 느낌? 이렇게 쭉 하향세를 그리던 싸이월드. 2016년에는 프리첼 창업주가 싸이월드를 인수하고 싸이월드의 예전 화려했던 시절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게 됐죠. 그 와중에 2019년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이대로 사이트가 폐쇄되는 건 아닌가 우려를 낳기도 했었고 2020년까지 근근히 버텨봤지만 유저들 사이에서 뜬 소문처럼 돌던 폐업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데이터를 백업하라는 싸이월드의 공지가 내려오게 되죠. 결국 2020년 폐업을 선언한 싸이월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10억 원을 체불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싸이월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했던 찰나 2021년 스카이&M, 인트로메딕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싸이월드 대표의 임금 체불권을 대신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인수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싸이월드 Z라는 이름을 내걸고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올 7월 싸이월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싸이월드의 3D 미니룸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싸이월드에는 모바일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3D 미니룸 기능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싸이월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미니미가 2D에서 3D 버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싸이월드만의 아기자기함은 그대로네요. 싸이월드 Z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로블록스 롤플레잉 게임 플랫폼이 인기인데 이 같은 가상현실의 원조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며 새로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는 가상현실에서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될 것이라 말하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싸이월드 Z는 가상현실에 최적화된 미니홈피를 모바일에 맞춰 복원하고 싸이월드의 대표 수익 모델이었던 도토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토리 대신 가상화폐의 결제 방식을 도입해 게임사와의 연계도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싸이월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식 출시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죠? 현재 싸이월드 Z의 경우 올해 3월 출시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PC와 모바일 동시 출시 작업을 위해 돌연 5월로 서비스 재개를 미뤘고 고객 정보, 사진, 영상 등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5월 출시가 아닌 7월 출시로 한 번 더 일정을 연기한 상태인데요. 이후 7월에는 서비스 개시까지 2시간 30분을 남겨두고 해킹 공격을 이유로 8월 출시로 일정을 미룬 상황입니다. 3월이랬다, 5월이랬다, 7월이랬다. 이젠 8월이랍니다. 진짜 하긴 하는 걸까요? 그래도 저해상도였던 젊은 시절의 추억이 AI 기술을 통해서 고스란히 고화질로 복원되어 돌아온다고 하니 사실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싸이월드가 우리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8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싸이월드의 흑역사 봉인 해제의 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제가 열심히 공부해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꼭 댓글로 많이 작성해 주세요. 알고 있으면 쓸모있는 IT 이야기 알고 있니의 김채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